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글로벌 세상 들려주는 남자 조철입니다. 자, 2020년 11월 17일 화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아세안 10개국,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15개국이요. 지난 11월 15일 날이네요. RCEP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갖다가 정식으로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집으로 이 각국 15개국의 이제 주요 지표를 한번 좀 살펴보고요. 또 세계 주요 무역 협정 관련돼서 모든 것을 한번 좀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을 한번 들으면서 15개국의 상황과 앞으로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의 흐름을 갖다가 한번 좀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RCEP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요. 8년 만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아세안 10개국 플러스 기본적으로 이제 한중일 시장, 호주, 뉴질랜드, 인도까지 들어가려고 했는데요. 인도는 중국과의 어떤 무역 적자를 예상해서 작년에 여기서 이제 협상이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2012년 11월에 협상을 개시하고 선언해 갔고요. 8년 동안에 30일에 공식 협상을 갖다 개시 선언하면서 이번에 이제 8년 만에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명을 하였죠.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은 인도는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게 중국이 14억 4천이고 인도가 13억 8천의 2위거든요. 근데 인도는 이제 대중국 무역 적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것을 우려해서 지난해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선 제가 오늘은 특집이기 때문에 우선 아세안 15개국에 대해서 아세안 10개국 플러스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에 대해서요. 기업의 규모나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 내용만 잘 들어도 주요 지표 통계가 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 아세안 10개국입니다. 아세안 10개국은요. 전 세계 이제 총 GDP가 한 80조 달러 가까이 되는데요. 그중에 아세안 10개국은 약 3조 달러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 GDP죠. 자, 그중에서 이제 10개국에서 우선 첫 번째입니다. 베트남. 자, 인구가 1억 좀 안 돼서 9,800만 명이고요. 땅은 우리나라가 이제 10만 킬로 해배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땅의 3.3배. 자, 수도는 하노이고요. 1인당 GDP는 2,500달러 조금 넘어섰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이 10,000달러를 넘어서서 한 11,000, 12,000달러 가니까 평균적으로 중국의 인건비 1인당 GDP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게 지금 베트남의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트남에 통하는 동을 쓰고 있고요. 베트남은 보통 이제 20대, 30대 젊은 연령층이 60에서 70%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베트남에는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많은 글로벌의 제조기업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구가 1억 이상 되면요. 규모의 경제로 시장 자급자기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뭐 제조 생산 공장이 들어가 있고요. 또 20대, 30대 연령층이 많다 보니까 베트남은 앞으로 경제 활동 인구 앞으로 20년 이상은 계속 성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이제 베트남, 태국 관련돼 갖고 관광 수익도 꽤 좋은 나라였는데 베트남 관광 수익이 비행기가 안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베트남에 이제 랜드마크 있죠. 다낭, 호이안 쪽은 관광객이 안 와서 문 닫는 기업 가게들이 계속 지금 속출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호텔 같은 경우도 그다음 관련된 쪽도 리조트도 계속 사업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이제 말레이시아 그 밑에 있는데요. 유럽하고 아시아의 중개지 역할을 하면서 미주까지 연결해서 이제 항만과 공항 또는 심지어는 금융의 허브가 싱가포르입니다. 수도는 싱가포르고요. 인구는 약 570만인데 전 세계 1인당 GDP에 지금 미국을 제치고 6위 정도로 올라서서 6만 4천 달러입니다. 땅은 뭐 우리나라에 비하면 제주도보다도 엄청 좁은 땅이고요. 그렇지만은 싱가포르는 성장성이 있고 앞으로 중개지 허브 기능으로서 아직까지도 기능을 충실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달러를 사용하는 나라가 한 14에서 15개국 되는데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달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자, 인도네시아는 수도가 자카르타고요. 인구가 2억 5천만 명입니다. 뭐 땅을 우리나라의 19배고요. 그다음에 1인당 GDP는 3,900달러 상당히 적네요. 그리고 통화는 루피아를 사용합니다. 전 세계에서 섬이 가장 많은 게 참고로 여러분들 1위가 인도네시아고요. 2위가 필리핀, 3위가 일본, 우리나라 한국이 섬이 많은 나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4위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가 말레이시아입니다.
자, 수도 쿠알라룸푸르고요. 인구는 3,200만 명. 땅은 우리나라의 3.3배. 1인당 GDP는 11,000달러. 그 다음에 통화는 링킷입니다. 아세안 10개국의 특징은요. 싱가포르하고 브루나이는 달러를 사용하지만 그 외의 나라 8개국은요. 통화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세안에 여행 가시고 할 때는 주로 이제 미국 달러를 가져가서 현지에서 엑스체인지 환전을 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제 태국입니다. 태국은 수도가 방콕이고요. 인구는 6,960만 명, 약 7천만 명이죠. 땅은 우리나라의 5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태국의 방콕부터 해서 밑에는 파타야고 위에는 치앙마이, 치앙라이까지 해서 길게 돼 있어서 땅이 우리보다 상당히 넓은데 소득 수준은 1만 달러가 안 돼서 7,300달러. 그리고 통화는 바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태국의 이제 오른쪽으로 있어서 위에 있는 나라입니다. 위쪽으로. 옆에 위에 있는 라오스입니다. 라오스는 인구 750만이고요. 수도는 비엔티안, 땅은 우리나라의 2.3배로 1인당 2,600달러. 그래서 상당히 이제 1인당 GDP가 낮은 나라죠. 그리고 농산물 쪽에 의존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통화는 키프를 사용하고 있죠. 저도 이제 라오스 갔을 때 보면은 주로 달러를 주고 하는데 키프 같은 경우 보니까 환전하기는 쉽지만 현지에서는 이제 키프도 쓰지만 달러도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일곱 번째가 캄보디아입니다. 수도 프놈펜이고요. 자, 인구는 1,650만 명에 땅은 우리나라의 1.8배. 1인당 GDP는 아세안에서 지금 미얀마 다음으로 가장 낮아서 1,500달러입니다. 통화는 리에를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라오스 바로 밑에 있는 나라입니다. 뭐 앙코르와트로 유명한 세계 유산이 있죠. 여덟 번째는 미얀마입니다. 태국의 그 위쪽에 있는 나라죠. 중국하고도 연결. 미얀마는 인구 5,400만이에요. 땅은 우리나라의 6.7배. 1인당 GDP는 가장 낮아서 1,340달러 차트입니다. 그리고 공항은 양공공항 사용하고 있고 수도는 네피도입니다. 자, 아홉 번째 필리핀입니다. 과거에는 진짜 필리핀이 참 잘 살았는데 필리핀이 인구가 1억 800만 명에 수도는 마닐라고요. 그 다음 땅이 우리나라에 섬이 많다 보니까 다 합쳐도 우리나라 땅의 3배 정도입니다. 1인당 GDP는 3,100달러고요. 필리핀은 페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열 번째는요. 브루나이입니다. 수도는 반다르 스리브 기안이고요. 인구는 43만 명. 제주도의 한 3배 정도 되나요? 저도 몇 년 전에 이제 브루나이 가서 2박 3일 하고 초청하기도 하고 비즈니스 대상안에 가서도 이제 초청받았는데요. 여기는 보면 이제 땅이 좁고 그다음에 앞에 보르네오 섬이 있고 그다음에 다니다 보면은 뭐 천연 자원 에너지가 지금 저렴한 나라로 유명합니다. 1인당 GDP 전성기 때는 4만 달러 넘어서다가 최근에는 에너지 자원이 많이 하락해서 3만 2천 달러입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와 같이 여기도 브루나이 달러를 사용하는 게 아세안 10개국의 브루나이입니다. 그 외에 이제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기본 데이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한국은 인구 5,200만이에요. 면적은 10만 킬로헤베. 우리나라 1인당 GDP 약 3만 2천 달러, 통화는 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은 수도가 베이징이고요. 인구 전 세계 1위 14억 4천만, 우리나라 땅의 약 100배. 1인당 GDP는 10,000달러에서 좀 상승해 갔고요. 12,000달러 정도로 1인당 GDP 올라왔습니다. 통화는 위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위안이 달러가 하락하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지금 위안이 급등 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입니다. 일본의 수도는 도쿄고요. 1인당 인구는 1억 2,600만 명이고 참고로 2007년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우리나라의 약 3.8배, 1인당 GDP는 4만 2천 달러, 통화는 N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호주입니다. 호주는 수도가 캔버라고요. 인구는 2,550만 명에 우리나라 땅, 뭐 전 세계에서 진짜 러시아가 가장 크고요. 전 세계 우리나라 땅이 170배, 캐나다, 미국, 중국이 100배, 그 다음에 이제 땅이 넓은 나라가 이제 호주죠. 호주는 우리나라 땅의 77배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브라질이 80몇 배니까 브라질도 넓죠. 그리고 1인당 GDP 5만 5천 달러에 호주 달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호주 옆에 보면은 이제 우측으로 뉴질랜드가 있죠. 뉴질랜드 수도 웰링턴, 인구는 482만 명, 면적은 우리나라의 한 2.6만이니까 4분의 1 정도 면적입니다. 그리고 1인당 GDP 4만 2천 뉴질랜드 달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개국을 한번 제가 쭉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참고로 하시고요. 그 중에서 이 15개국의 이제 무역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한번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무역 규모로 따지면
5.4조 달러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교역량의 약 28.7%고요. 명목 GDP는 26.3조 달러로 전 세계 GDP의 30%, 그리고 인구는 22억 6천만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2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RCEP 발효 경제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 해서 대경제정책연구원의 자료를 보니까 경제 성장 효과 0.41에서 0.62%, 소비자 후생 증가 42억에서 68억 달러가 증가할 걸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장이 커지고 있어서 우리는 이제 관세 FTA가 되기 때문에요. 한국의 수출액의 지금 2분의 1을 차지하는 게 지금 아세안하고 RCEP에 체결한 우리나라를 제한 14개국이 그 정도 차지하고요. 이 15개국에 거의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안 시장과 상품 자유화 수준 거의 90% 지금 높아진 상태이고, 아세안 지역의 무역 관세 서서히 지금 철폐하는 수준으로 진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한국하고 우리는 아세안 센터, 제가 볼 때 저기 어디냐 서울 광화문에 보면요, 한 아세안 센터가 있거든요. 한국 아세안 센터 10개국하고 해서 아마 제가 플래스 센터 10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두세 번 회의하러 갔거든요. 그래서 2007년에는 79.1에서 89.4를 받는데, 이번에 RCEP가 2020년 출범을 하기 때문에 91.9에서 94.5까지 관세 추가 철폐가 1.7에서 14.7%까지 서서히 관세가 철폐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RCEP가 8년 협상을 끝나서 출범했기 때문에 농산물, 수산물, 그 다음에 다양한 산업을 갖다 이제 보호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핵심 민간 품목인 쌀, 마늘, 양파, 고추 같은 것 좀 보호해야 되고요. 주요 민간 품목인 새우, 오징어, 돔, 방어 이거 같은 것도 양어에서 지금 제외된 것이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외에도 전 세계에는 여러분들 3개의 주요 무역 협정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데이터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 가장 이번에 RCEP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요. 무역 비중은 28.7%, GDP 비중 30%, 인구 비중이 29.9%, 거의 30%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USMAC입니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가 협정. 그러니까 북미 지역에서 협정을 맺은 거죠. 무역 비중은 13.6%, GDP는 27.9%, 인구 비중 6.5%. 자, CPTPP입니다. 4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있었던 걸 파기시킨 거죠. 근데 이제 일본 주도로 지금 환태평양의 국가들이 진행된 게 이것입니다. 그래서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입니다. 무역 비중 15.3, GDP 비중 12.9, 인구 비중 6.3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 주요 무역 협정을 보더라도 약 30%의 비중을 15개국이 관련돼서 지금 차지하기 때문에 이 규모는 상당히 클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 문턱은 낮아지고 투자 시스템을 확립할 수 있어서 우리나라는 수출과 수입을 하면서 글로벌로 제가 이제 항상 나가서 공략해야 된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관련된 나라가 그만큼 땅이나 무역 상대국이 커졌기 때문에 관세 철폐, 그 다음에 FTA가 서서히 확대되는 상황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 협정 FTA인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가 이번에 이제 11월 15일 일요일 날 참가국 정상들이 모두 서명함으로써 지금 체결이 됐기 때문에 이 RCEP 참가국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제 관세라든가 모든 걸 갖다가 이제 협상해 가면서 그만큼 글로벌 시장을 좀 확산해 나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에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요, 현재는 최고 40% 관세를 지금 지불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RCEP가 발효되면은 서서히 관세가 관세를 안 내도 되는 상황까지 진행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주요 목표는 올해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국제간에 이제 비행기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15개국이 상호간의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무역 투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협정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서 앞으로 글로벌은 진짜 제가 다자간 무역 협정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클로징 보호주의가 아니라 다자간 국제 간의 트레이드 오프의 무역 협정이 진행되는 걸 갖다가 앞으로 진행돼야 서로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전 세계가 좀 상생 방안을 찾아서 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특집으로 RCEP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에 관해서 제가 각 15개국의 기업 규모 상황과 세계 주요 무역 협정, 기타 등등 내용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글로벌 세상 들려주는 남자 조철희 박사.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치고요.
여러분들 항상 시청 앤드 청취해서 감사드리면서 조철이의 방송은 계속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 마지막에 구독 안 누르신 분은 쿡 하고 메시지를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시면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오늘 방송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소중한 시간 건강히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